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삼각함수의 활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삼각함수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인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사인 법칙은 사인에 관한 법칙이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R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원 안에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삼각형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점을 라지 A, 라지 B, 라지 B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마주보는 변을 스몰 a, 스몰 b, 자, 스몰 c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고 sin c분의 스몰 c와 같으며 이 값은 지름과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sin a는 이 각에 대한 sin 값이고요. 스몰 a는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죠. 그리고 sin b는 이 각에 대한 sin 값이고 스몰 b는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sin c는 이 각에 대한 sin 값이고 스몰 c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죠. 그것이 뭐다? 네, 지름과 같더라.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고 sin c분의 스몰 c와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 원에 외접하는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자, 원의 지름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증명은 중학교 걸 좀 끌어올 겁니다. 예전에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있었어요. 일반 삼각형에서 이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ASA로 자, 삼각형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양옆의 각이 주어지겠죠.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 때 요 각이 주어지고요. 요 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변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ASA 형태로 삼각형이 주어진 겁니다. 이때 여기 있는 AC라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두어봅시다. 자, 이때 점 C에서 변 AB에 수선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자, 수선을 내렸고요. 수선의 발을 D라고 할 겁니다. 이때 요 삼각형에 주목을 하고 자, 이 삼각형을 가지고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자, 이 변 CD를 나타내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각이 이제 ASA로 주어지니까 각 B와 각 C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각 A도 주어졌겠죠. 그죠? 자, 각 A도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변 CD를 나타내면 X sin A로 나타낼 수 있죠. CD는 X sin A로 나타낼 수 있죠.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이쪽 직각삼각형을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자, 여기 있는 변 CD를 나타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CD는 A 곱하기 sin 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D는 A 곱하기 sin B라고 씁니다. 자, X sin A나 A sin B나 다 같은 변 CD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자, 둘이 같다고 놓을 거예요. 자, X sin A는 스몰 a sin B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양변을 sin A와 sin B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sin A는 없어지면서 분모에 sin A가 생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sin B가 사라지면서 이쪽에 sin B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sin A로 나누고 sin B로 나눈다고 표현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sin B분의 X는 sin A분의 스몰 a와 같다. 이때 X를 각 B에 마주보는 편이니까 슬쩍 B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다.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변 A, B에 대해서도 똑같이 X라고 놓고 생각하면 sin A분의 스몰 a는 sin C분의 스몰 c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고 sin C분의 스몰 c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ER에 관해서 또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다시 원을 하나 그려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삼각형 하나 그려 볼 거예요. 자, 여기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변을 스몰 a라고 잠깐 둡시다. 자, 그리고 자, 이 현 BC를 바라보면서 한 변이 지름인 그런 직각삼각형, 그런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둡시다. 그리고 여기는 A 프라임이라고 둘 겁니다. 자, 이 변 A 프라임 B는 원의 지름이니까 2R이라고 둡시다. 자, 2R이라고 두면 이 삼각형은 한 변이 지름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왜 직각이냐 하면 이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 관계죠.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그것의 절반, 9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 각 A 프라임에 대해서 사인을 생각해 보면 사인 A 프라임은 뭡니까? 2R분의 스몰 a죠. 그런데 같은 홀을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은 서로 같아서 A와 A 프라임은 서로 같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A에 관해서도 쓸 수 있으니까 sin A는 2R분의 스몰 a라고 쓸 수 있죠. 이때 양변에 sin A로 나누고 2R을 곱하게 되면 sin A로 나누고 2R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2R은 sin A분의 스몰 a. 그죠? 자, 그것은 뭡니까? 자, 요 부분은 이것과 이것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고 sin C분의 스몰 c와 같은데 얘가 뭐다? 지름과 같더라.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고 sin C분의
스몰 c와 같다. 그죠? 그리고 그 값은 자,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이 원의 지름과 같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증명보다는 이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인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형을 해봅시다. 자, 먼저 사인 법칙을 간단하게 써보고 자, 변형을 해볼까요? 사인 A분의 스몰 a는 뭐죠? 네,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요.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습니다. 얘가 뭐다? 2R과 같다. 자, 이 식에서 자, 얘랑 얘를 주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A분의 스몰 a는 자, 2R인데요. 양쪽을 자, 2R로 나누고 곱하기 사인 A를 쓰게 되면 자, 2R과 사인 A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2R분의 자, 스몰 a는 사인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른 것도 똑같이 변형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sin A, sin B, sin C에 관해서 써보면 sin A는 2R분의 스몰 a, sin B는 2R분의 스몰 b, 그리고 sin C는 2R분의 스몰 c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를 a에 관해서도 나타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는 2R sin A, B는 2R sin B, 그리고 C는 2R sin C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식과 이 식에서 sin A를 곱하게 되면 올라가서 2R sin A가 되고 이 식과 이 식에서 sin B를 곱하게 되면 2R sin B가 되고 이 식과 이 식에서 양변에 sin C를 곱하게 되면 2R sin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보면 A 대 B 대 C는 하게 되면 A 자리에 2R sin A를 집어넣고요. B 자리에 2R sin B를 집어넣고요. C 자리에 2R sin C를 집어넣고 자, 세 항은 모두 2R이 있으니까 2R을 지워주면요. 이렇게 지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변의 길이의 B는 sin A, sin B, sin C 마주보는 각의 sin 값과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좀 외우면 좋겠지만 이 식에서 이 사인 법칙에서 변형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마지막은 조금 기억해 두신 게 조금 좋고요. 그래서 굳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이 식에서 변형시켜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형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낳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법칙. 네,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서 삼각형이 SAS로 주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변이 주어지고요. 자, 이 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되고 자, 이 각과 자, 이 두 변이 주어진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놓고 네,
이 변을 스몰 a라고 하고 이 변을 스몰 c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놓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때 이 x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먼저 점 A에서 자, 변 BC에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리고 수선의 발을 D라고 할 텐데요. 요 AD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각이 B로 주어져 있고 변이 C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변을 C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자, 변 AD의 길이는 C sin B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BD의 길이도 나타내 봅시다. BD의 길이는 C 코사인 B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여기 CD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A에서 변 BC에서 변 BD만큼을 뺄 거니까 CD의 길이는 변 BC에서 변 BD를 뺄 거니까 A 빼기 C 코사인 B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A 빼기 C 코사인 B고 요 길이가 C 사인 B가 되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AC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C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여기 AC의 제곱을 X라고 두면 X제곱은 AD의 제곱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 sin B의 제곱 더하기 자, CD의 제곱 A 빼기 C 코사인 B. 그래서 A 빼기 C 코사인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앞에 C제곱, 자, 사인 제곱 B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요 식을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C 코사인 B가 되고요.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됩니다. 자, 이 식과 이 식은 둘 다 코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내 봅시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괄호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 빼기 2AC 코사인 B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 이런 식 하나 알고 있죠, 그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을 알고 있죠. 이 식에 의해서 요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가 되겠죠. 이게 X제곱이다. 여기서 X라는 것은 각 B를 마주보는 변이니까 B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X제곱 대신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일반 삼각형이 SAS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A, 자, 여기가 B, 여기가 C. 이때의 각을 자,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변의 길이를 C라고 할 거고요. 이쪽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겁니다. 자, 이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자, 이것을 각 B가 마주 보고 있으니까 스몰 b라고 쓰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식이 3개가 나왔는데 3개 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코사인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닙니다. 자,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식을 말입니다. 코사인 세타에 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식을 한번 써봅시다.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세타인데, 자, 이 항을 자 이쪽으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2ac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b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자 2ac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죠. 이것을 2ac로 나누는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봅시다. 단순히 이 식을 변형한 것에 불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쪽 우변은 A, B, C가 모여 있고요. 이쪽 좌변은 코사인 세타가 있죠.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때의 각을 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자, 이제껏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각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을 통해서 변이 다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SSS로 주어졌을 때 그때 각을 구하는 통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의 한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이 공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기 있는 각 B에 해당되겠죠. 이 각의 코사인 값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값을 2AC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식도 3개가 있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라 요 하나만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변의 길이로부터 각을 구할 수 있다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꽤 중요한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법칙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네, 기억하셔야 되고 이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이제 유도된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각을 구하는 방법, 이것도 요 나름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100%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삼각형이 SAS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여기가 A, 자,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변의 길이를 표시해 볼까요? 이쪽이 A가 될 거고 이쪽이 C가 되겠죠. 네. 자, 삼각형 넓이 공식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꼭지점 A에서 변 BC에 수선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 수선의 발을 D라고 둡시다. 이 점을 D라고 두어봅시다. 여기가 밑변이 될 거고 요게 높이가 되겠죠. 자, 밑변은 A가 될 거고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은 C sin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는 C sin B가 될 거고요. 밑변은 A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사인 B라고 쓸 수 있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각삼각형이 일반 삼각형 SAS로 주어진 일반 삼각형이 있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SAS로 주어졌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이었고요. 삼각형 넓이에 관련해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등도 나오죠. 중학교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번 평행사변형의 넓이. 네, 평행사변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요 길이를 A라고 두봅시다. 밑변을 A라고 둘 거고요. 자, 이 길이를 B라고 두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각을 세타라고 잠깐 두어봅시다. 자, 그리고 점도 나타내 볼까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가 있죠. 자, 점 A에서 자, 밑변 BC에 수선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선의 발을 D라고 해야 되겠죠? D는 썼고요. E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 AE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자, AE는 B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높이는 자,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 A 평행사변의 넓이는 자, 밑변 A 곱하기 높이 B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A 그리고 높이 B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죠? 평행사변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곱 그죠? 그리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일반 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일반 사각형을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이 주어진 경우에 이 일반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에요. 자, 대각선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또 대각선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름도 잠깐 써볼까요? C, D.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가 A이고요. 자,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자, 이럴 때 이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A, B 사인 세타에 2분의 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자, 이 대각선 AC와 평행하면서 점 D를 지나는 대각선을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
이 AC와 같으면서 점 B를 지나는 대각선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이 대각선과 같으면서 점 A를 지나는 이제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똑같이 점 C를 지나는 대각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고 또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해서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은 이 각과 같겠죠? 그렇죠? 동의각, 동의각으로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각도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B가 되고요. 이 길이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사각형을 보시면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이 되겠죠. 그죠? 평행사 변형이고 두 변의 길이가 자 A, B로 주어져 있고 그 끼인 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자,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A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A,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요 일반 사각형은 자 그것의 절반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요 부분 봅시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로 넓이가 같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넓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넓이가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넓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의 딱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1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이 직선이 요 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눈 이유는 이 사각형은 평행사 변형 아닙니까? 그죠?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은 넓이를 반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반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ABCD로 주어져 있는 요 일반 사각형은 이만큼의 자 평행사 변형 넓이의 절반과 같더라. 그래서 대각선이 A, 대각선이 B, 그리고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이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 정리.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기본은 뭡니까? 그죠? 네,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이거죠, 그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삼각형이 내심에서 나왔어요. 네,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의 길이를 자, 스몰 a, 스몰 b, 자, 스몰 c라고 하고 안에는 내저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의 반지름을 자, 스몰 r이라고 합시다. 어떤 공식이 있었나요? 네,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우리가 방금 배운 거죠. 자, 삼각비, 중학교 때 삼각비부터 나오고, 자, 이번에 배운 거죠. 자,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각형이 SAS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A, 자, B, C가 되고, 요 각은 각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네,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그리고 변의 길이를 얘기하면 여기는 A가 될 거고 여기는 C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sin B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오늘 배웠던 삼각비에 의한 이제 넓이 공식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자, 사인 법칙이 적용인데요. 우리가 세 번째 배웠던 삼각비의 넓이 공식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자, 사인 법칙이 뭐였나요? 네, 사인 법칙은 이거였죠. 사인 A분의 자, 스몰 a는 사인 B분의 자, 스몰 b와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은데 얘는 2R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 이것과 이걸 모아서 자, A는 하고 써줍시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사인 A가 올라가서 곱해지겠죠. 그래서 A는 2R 사인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요식에서 자, 분모인 C가 올라가서 곱해줍시다. 그러면 C는 2R 사인 C가 되겠죠. 자, 요 두 식을 말입니다. 여기에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이 됩니까? 네, 삼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2R 사인 A 곱하기 2R 사인 C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2가 하나씩 지워지면서 정리는 이렇게 되겠죠.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있는데요. 이 식에서 사인 B를 좀 변형할 겁니다. 자, 요것과 요것을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사인 B를 곱하면 올라갈 것이고 2R로 나누면 내려와서 둘이 자리 바꾸겠죠. 그래서 사인 B는 파란색 글자로 쓸까요? 네,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 자, 이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사인 b 대신 자, 2r분의 스몰 b를 대입하니까 정리하면 4r분의 abc라는 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삼각비에 의한 요 공식에 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되고 또 이제 사인 b를 2r분의 b로 바꾸면 4r분의 abc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데요. 이건 처음 나오죠? 네. 헤론의 공식인데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각 변의 길이를 여기를 스몰 a라고 하고 여기를 스몰 b라고 하고 자, 여기를 스몰 c라고 합시다. 자, 이때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자, 스몰 s라고 하면 자,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는 s, s는 자, 요겁니다. 그리고 자, 이 s는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s라고 둘 때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를 하게 되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헤론의 공식의 존재 의의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이제 사용되는 빈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배울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사인은 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삼각비 이 공식에 의해서 자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 헤로디 공식의 사용 빈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책에 나와 있고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자 크게는 5개, 기본 공식, 그리고 내심에서 사용되었던 공식, 그리고 삼각비에서 사용되었던 공식, 그죠? 그리고 이 삼각비에 사인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그리고 4r분의 abc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파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헤로니 공식, 자 루트, 자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곱하기 s 마이너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c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